어머니, 제발 숨 쉬세요. 새벽 2시 구급차 사이렌이 시골 마을의 정적을 찢어놓고 있어요. 린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박 여사의 가슴을 필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죠. 어머니,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린을 밀어냈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들 것.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이 없으셨어요? 10분 전쯤 갑자기 쓰러지셔서 박 여사가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축 늘어졌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멀어져 갑니다. 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사흘 전 모든 게 평범했던 그 아침. 새벽 5시 린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말이 향기가 집안을 채웠죠. 32살의 베트남 여성 린. 이 집에 시집 온 지 8년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을 보면 이 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붉은 자국들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조용했으면. 바로 그때였어요. 또 그 냄새가 나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74살 박 여사.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보다 원망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그따위로 끓이나? 우리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말끝을 흐리는 박 여사.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죠. 린은 조용히 밥상을 차렸어요. 5가지 반찬, 정갈한 국, 김이 나는 밥. 모든 게 완벽했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박 여사가 국을 한술 뜨더니 너무 짜다. 간을 이렇게 하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다시는 무슨. 이미 끓인 걸 어떻게 해? 역시 남의 나라 사람은 한국 음식을 못하는구나. 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린과 남편, 그리고 박 여사. 하지만 사진 속 박 여사는 억지로 지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린을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내 아들만 없었으면 너 같은 애는 진작에 쫓아냈어. 알고 있어요. 알긴 뭘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 집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게 망가졌는지. 그때 박 여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 반찬 상했나? 맛이 이상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만든 거라. 상한 거 같은데? 너 일부러 상한 거 준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제가 먹어봤는데 괜찮아. 찰싹? 박 여사의 손이 린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붉은 자국이 또 하나 생겼어요. 어제 생긴 건 옆에. 린은 손을 걷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마친 린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작은 시골 마을. 모두가 서로를 아는 곳이었죠. 슈퍼마켓 앞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박여사네 며느리 오네. 맨날 혼나던데 어제도 고함 소리 들렸어. 그래도 착하더라. 나 같으면 진작 도망갔지. 린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죠. 계산대에서 우유와 계란을 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린의 손을 봤어요. 손. 또 그러셨어? 아니에요. 제가 부딪혀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갈게.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조심히 오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네. 괜찮으세요?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 린. 내가 집에 더 자주 있었어야 하는데.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2시, 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어머니, 달려가 보니 박 여사가 소파 옆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비켜. 어지러워.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지금 차를. 시끄러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지만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이 부축하려 손을 내밀자 박 여사가 그 손을 쳐냈어요. 손대지 마. 더럽다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왜? 왜 자꾸 어지러운 거지? 린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린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7시가 되고 8시가 되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왜 안 받으시지? 9시가 넘어서자 박 여사가 말했어요. 또 늦는구나. 너 같은 게 집에 있으니까 오기 싫은 거야. 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린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민호 씨 가족분이십니까? 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오늘 오후 4시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민호 씨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쨌다고? 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여사가 린에게 달려들었어요. 네 탓이야. 네가 오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 집에 오지만 않았어도. 손톱이 린의 팔을 파고들었어요. 새로운 붉은 자국들이 생겼습니다. 네가 죽였어.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경찰관들이 박 여사를 말렸어요. 하지만 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중환자실 앞에서 린과 박 여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골절에 내부 출혈도 심하고 살릴 수 있죠?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가 주저앉았어요. 다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야. 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중환자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문 너머에서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비, 비, 비. 사흘이 지났어요.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박 여사가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린은 피 묻은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가 쓰러졌대요.
저 며느리가 뭘 한 거 아니야? 속삭임들이 린을 에워쌌어요. 린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었죠. 그리고 린은 알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병원 복도의 긴 밤, 새벽 3시,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아직 박 여사의 피가 묻어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세요. 검사 결과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안정은 찾으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건 걱정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죠. 복도 끝에서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이상한 증상을 보이신 적 있나요? 건망증이라든지 방향 감각을 잃는다든지.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MRI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린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은 일단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박 여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린은 박 여사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 출구를 바라봤죠. 두 곳 모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린은 혼자였습니다. 결국 린은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4시 반, 린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나예요. 린이에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눈 떠요. 제발, 저 좀 봐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비, 비, 비.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린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 가슴을 압박하는 의사들, 그리고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어요. 사망 시각 오전 4시 53분. 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은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이틀 후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네요. 아내분은 어떻게 지내시려나. 외국인인데. 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자리였어요. 박 여사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조차 올 수 없었죠. 박 여사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입원 중이세요. 참 기가 막히네. 아들 장례식에 어머니가 없다니. 그래도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다행이지 뭐. 한국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 모시기 더 힘들었을 거야. 린의 귓가에 그 말이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박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영정 사진을 본 박 여사가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야! 민호야! 엄마 왔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사람들이 박 여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박 여사의 시선이 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전현이 죽였어! 전현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비켜!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이 집에 오면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 박 여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너!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의 관이 운구되었어요.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우리 집에 돌아오지 마! 네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넌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야! 박 여사님, 그래도 법적으로는 며느리인데. 법! 무슨 법! 내 아들을 죽인 년을 왜 내가 며느리로 둬야 해? 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저도 슬퍼요. 남편을 잃었어요. 저도 아파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뭘 알아? 하지만 저도 닥쳐! 내 목소리 듣기도 싫어! 박 여사가 휠체어를 돌려 떠나려 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 비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밖에 너무 추워요. 잠시 후 문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여기 사람 아니야! 가! 제 짐이라도, 제 옷이라도 좀. 필요 없어! 다 버렸어! 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저리 가! 안 가면 경찰 불러! 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린은 마을 슈퍼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랐어요. 린 씨? 여기서 뭐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여기서 밤새 계셨어요? 들어와요, 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린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죠. 박 여사가 쫓아냈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어쩌려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요. 뒤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배 끼칠 수. 됐어요.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린은 우연히 박 여사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여사 또 쓰러지셨대요. 이번에는 정신도 좀 이상하다던데. 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 박 여사의 병실 앞. 린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박 여사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훨씬 더 야윈 모습이었죠. 의사가 보호자로 보이는 친척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안 되나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비용이. 린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아프게 될 거야.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감았어요. 증오와 연민, 분노와 동정. 린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린은 슈퍼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린이 일을 마치고 슈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 여사는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집이 어디지? 민호야, 어디 갔어? 린이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박 여사가 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어요. 너 누구야? 린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린이에요.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나? 그 순간 박 여사가 비틀거렸어요. 린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여사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린은 박 여사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썩은 음식 냄새, 쌓인 쓰레기, 어질러진 물건들. 어머니,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박 여사를 침대에 눕히고 린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 뿐이었고 약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조용히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눈을 떴을 때 집은 깨끗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왔었나? 2달이 흘렀어요. 겨울은 점점 더 깊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며 슈퍼 뒷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죠. 박 여사의 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린은 그 집 앞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매일 밤 퇴근길에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늘 어두웠고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어요. 린 씨, 자꾸 그 집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네. 하지만 린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린의 귓가에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네 집 봤어? 요즘 완전 쓰레기장이더라. 그러게. 치매 걸렸다면서? 혼자 사는데 어떡하려고. 친척들도 다 손 떼버렸대. 돈도 없고 귀찮다고. 아들만 살아 있었어도 참 기구한 인생이야. 린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접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그 모습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 그런데 왜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며칠 후 린이 일하던 중이었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린 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병원이요? 박 여사가 또 쓰러지셨대요.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락처가 당신 번호밖에 없었나 봐요. 빨리 가보는 게. 린은 앞치마를 벗고 뛰쳐나갔습니다. 린 씨, 일은 어쩌고? 하지만 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한 린.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 전 며느리. 환자분이 집에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쓰러져 계셨대요. 이웃분이 신고하셔서 구조됐습니다.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계속 이렇게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치매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의사가 린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리지 않으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셔야죠. 근데 비용이 린은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에게는 그런 비용을 낼 돈이 없다는 걸.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장례비로 다 들어갔고 집 말고는 재산이 없었죠. 면회할 수 있나요? 네, 들어가 보세요. 응급실 병상에 박 여사가 누워 있었어요. 훨씬 더 야위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린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어머니. 박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긴. 박 여사가 린의 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전에 박 여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그저 연약하고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죠.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민호. 우리 민호는 어디 갔어요? 민호 봤어요? 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우리 아들, 착한 우리 아들, 어디 갔을까?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린도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을 나온 린 앞에 박 여사의 조카가 나타났어요. 당신이 린 씨? 베트남에서 온? 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고모 돌볼 여력이 없어요. 각자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고모 집은 팔아서 요양원 비용에 보태려고 해요. 당신도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고모한테 당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와서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그날 밤 린은 슈퍼 뒷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린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세요. 혼자 계세요. 린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자국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조용한 눈이. 다음 날 새벽, 린은 잠을 못 이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어요. 눈이 쌓인 마당, 닫힌 문, 어두운 창문. 린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났어. 어머니는 나를 미워했어.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지? 린은 대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린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했던 말이었죠. 린,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외로운 분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거든. 그러니까 이해해줘.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해하라고 했죠. 당신은 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6시 병원. 린은 박 여사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지나가다 린을 봤어요. 벌써 오셨어요? 환자분은 아직 주무시는데. 선생님, 제가 돌볼게요. 네? 시어머니, 제가 모시고 돌볼게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린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 여사가 퇴원하게 되었어요. 린은 박 여사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쌓인 쓰레기를 버리고 곰팡이 핀 이불을 빨고 상한 음식들을 치웠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었죠. 린 씨, 정말 이러려고요? 네. 박 여사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린이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착한 게 죄다. 죄야? 하지만 린은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린은 박 여사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택시에서 내린 박 여사는 멍하니 집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에요. 내 집?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해진 거실, 정돈된 부엌, 따뜻한 온기. 박 여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청소했어? 제가 했어요. 너는 누구야? 린의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예요. 어머니 친구. 친구. 나한테 친구가 있었나? 박 여사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우리 민호는 어디 갔지? 왜 안 와? 린이 박 여사 옆에 앉았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린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와? 네, 기다리면 와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도, 때렸던 것도, 쫓아낸 것도 모두 잊어버렸죠. 저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린은 박 여사를 침대에 눕혔어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너는 어디서 자?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같이 자면 안 돼? 린이 놀라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무서워. 혼자 자기 무서워. 린의 목이 메었습니다. 네, 옆에 있을게요. 린은 박 여사 옆에 누웠어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네. 손이 따뜻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는 잠들었어요. 린은 박 여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그 손, 붉은 자국을 만들었던 그 손, 지금은 그저 작고 차가운 노인의 손이었어요. 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하얗게. 그렇게 린과 박 여사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아침 6시 린의 알람이 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박 여사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린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죽을 끓이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박 여사가 먹을 약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린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지난 사흘 동안 박 여사는 순한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걸. 7시 박 여사가 깼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실래요? 너 누구야? 린이에요.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싫어! 모르는 사람! 나가! 린이 놀라 물러섰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도둑이야! 도둑 들었어!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줘요! 박 여사가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린은 재빨리 피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 도둑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린이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돌보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박 여사가 당신 쫓아낸 거 다들 아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모셔야 해서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린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박 여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 안 갈게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박 여사는 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너 착한 애구나.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린은 박 여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 린을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그 베트남 며느리잖아. 박 여사 쫓아냈다더니 이제 와서 돌보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집이라도 노리나. 그래도 진짜 효녀네.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린은 그 속삭임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사가 린을 따로 불렀어요.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드실 겁니다. 알고 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해야 해요.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린을 바라봤어요. 힘내세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린은 조금씩 박 여사의 패턴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순하지만 오후가 되면 불안해하고 저녁에는 혼란스러워한다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아들을 찾는다는 것. 민호 어디 갔어? 왜 안 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게 린에게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박 여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어느 날 저녁 린이 박 여사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 아내지? 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민호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요. 제가 민호 아내예요. 그럼
내 며느리구나. 네, 미안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린의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린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린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요? 네. 마을에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데 박 여사님 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린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깨끗하네요.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어요.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예요. 김민정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며느리분이 집에서 나가셨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김민정이 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힘드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게다가 시어머니시잖아요. 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돌봄 서비스도 있고 상담도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후 린은 명함을 바라봤어요. 도움이 필요한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해야 해. 내가. 어느 날 밤 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 여사가 거실에서 앨범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린이 다가가 보니 박 여사가 결혼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린과 남편의 결혼 사진이었죠. 이 사람, 우리 민호네. 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저예요. 박 여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쁘네. 참 예쁘다. 그리고 갑자기 박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나 왜 화가 나지? 어머니, 이 사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 여사가 사진을 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박 여사가 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린은 그 품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용서가 뒤섞인 복잡한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린 씨 정말 대단해. 매일 박 여사 모시고 산책 나오더라.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진짜 효부다, 효부.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린에게 말했어요. 린 씨,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마다 박 여사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식당 일도 그만둬야 했죠. 돈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린이 박 여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 네, 정말 좋아요. 손이 거칠어. 고생이 많구나. 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설거지와 청소, 빨래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박 여사가 린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뭐가? 박 여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린은 괜찮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밤 린이 잠들려 할 때였어요. 박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호 찾으러 가야 해.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민호가 기다려. 박 여사가 린을 밀쳤어요. 린이 넘어지고 박 여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밤거리로 뛰어나간 박 여사. 린이 뒤따라 나갔지만 박 여사는 이미 멀리 가 있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그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린이 전력으로 달려갔어요. 차의 헤드라이트가 박 여사를 비추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린이 박 여사를 밀어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밤을 찢었어요. 차가 멈춰 섰어요. 린은 박 여사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린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집에 갈게요. 린이 박 여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박 여사의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린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 여사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어요. 밤마다 집을 나가려 하고 낮에는 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며느리예요. 어머니, 린이에요. 거짓말. 내 며느리는 나쁜 애야. 넌 착해 보이는데. 린의 가슴이 아팠어요. 기억 속 자신은 여전히 나쁜 며느리로 남아있다는 게.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이 집에 도둑 들었어! 어머니, 저예요. 저 린이에요. 거짓말! 넌 내 돈 훔치러 온 거지? 박 여사가 린에게 컵을 던졌어요. 컵이 린의 팔에 맞고 깨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가! 당장 나가! 린은 물러섰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서 박 여사가 진정하기를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자 박 여사가 조용해졌어요. 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가 린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또 뭔가 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 피가 나는데 내가 다치게 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거짓말이었지만 린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 집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인 학대요?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린이 박 여사를 모셔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이분한테 학대받으신 적 있으세요? 박 여사가 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려요. 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맨날 때리고 밥도 안 줘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어요. 경찰관님, 제가 증인입니다. 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구시죠? 저 이 동네 슈퍼 주인인데요. 린 씨가 박 여사 모시는 거 다 봤어요. 정말 잘 모셔요. 밤낮으로. 하지만 어르신이 박 여사님, 치매가 심하세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경찰이 주변을 살펴봤어요. 집은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할 겁니다. 경찰이 떠나고 린은 주저앉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린은 알고 있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질 거라는 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변했어요. 린 씨가 박 여사 학대한대. 경찰까지 왔다던데. 역시 뭔가 수상하더라니. 집 노리는 거 아니야? 슈퍼에 장 보러 간 린에게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린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물건을 사서 나왔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 한 분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하는 게 유행인가 봐. 저는 학대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왜 경찰이 왔겠어? 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 여사의 조카가 다시 나타났어요. 경찰 신고가 들어왔다며? 당신 뭐 하는 거야?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오해? 우리 고모가 당신한테 학대받는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조카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것 봐. 집도 더럽고 고모 상태도 엉망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네. 요양원은 비용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요. 네? 고모 돌보는 거 이제 당신 손 떠났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제가. 뭐? 집 상속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 법적으로 당신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조카가 가버리고 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 여사가 방에서 나와 린을 바라봤습니다. 너 울고 있니? 아니에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당 주인도 린에게 다시 일하러 오지 말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린 씨.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린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축도 거의 바닥났고 박 여사의 약값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린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힘들지?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나도 바보는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기억은 못해도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린이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만해도 돼. 나 요양원 보내. 너 이러다 죽어. 싫어요. 제가 모실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린이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박 여사가 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김민정 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린 씨, 소문 들었어요. 힘드시죠?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린 씨도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회복지사가 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긴급 생계 지원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도 일주일에 2번은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조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서명이에요. 이게 뭔데요? 보호자 포기 각서예요. 당신이 고모 보호자 자격 포기하는 거. 왜 제가 이걸? 우리가 고모를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집도 팔고. 당신은 그냥 나가면 돼요. 싫어요. 뭐?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거예요. 당신이 뭔데?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주제에? 권리는 없어도 의무는 있어요. 의무? 웃기고 있네? 고모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제 시어머니세요. 조카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계속 고생하세요. 우리는 손 뗄 테니까. 조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박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린이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고.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 10분이 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갈 거예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자꾸 해만 끼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 착한 애야. 정말 착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바로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가 들것에 실렸고 린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린은 박 여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구급차 안은 차갑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병원. 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폐렴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이시고 치매도 있으시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린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새벽 3시 린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린 씨, 소식 듣고 왔어요. 박 여사님은 어떠세요? 위독하대요. 어머,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뭐가요? 제가 더 잘 돌았어야 했는데,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린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 최선을. 새벽 5시 조카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고모 어떻게 됐어요? 위독하세요. 조카가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하! 이래서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뭐? 당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린이 조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이 꼴이 됐네요. 고모가 돌아가시면 당신 책임이에요. 린의 주먹이 떨렸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찾아온 적 있나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쓰러져 계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리를 헤맬 때 당신은 뭘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귀찮다고 손 떼버렸잖아요. 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미움받았어요. 맞기도 했어요.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오전 10시 잠깐의 면회 시간이 주어졌어요. 린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박 여사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린이 천천히 다가가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린이에요. 박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일어나셔야 해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린의 눈물이 박 여사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박 여사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주세요. 제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죄송하지만 규칙이라. 린이 박 여사의 손을 놓으려 할 때였어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의 심장이 뛰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 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목을 막았으니까요. 기억 다 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린이 끌려 나왔어요. 의료진이 몰려 들어갔고 중환자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린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린은 종교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마침내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의사의 표정을 보고 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린 씨, 정말 잘 됐어. 이틀 후 박 여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린은 매일 병원에 와서 박 여사를 돌봤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눈을 떴어요. 긴, 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물 좀. 린이 물을 떠다 드렸어요. 박 여사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나 꿈 꿨어. 무슨 꿈이요? 민호가 나타났어. 그리고 말했어.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린이 잘 돌봐줘. 린이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 돌아왔어. 너한테 사과하려고. 어머니. 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다 기억나. 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무 나쁜 시어머니였어. 린이 박 여사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힘드셨던 거예요. 아들을 잃고 혼자 되고. 그래도 너한테 그럴 권리는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박 여사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그리고 린이 박 여사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도 함께 알려졌죠. 린 씨 정말 대단하더라. 밤새 병원에서 간호했대. 박 여사가 의식 찾고 나서 린 씨 칭찬만 한대요. 우리가 오해했나 봐. 슈퍼에 온 린에게 아주머니들이 다가왔어요. 린 씨,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소문 퍼뜨렸잖아요.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들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박 여사가 퇴원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린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린 씨, 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본 보호자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에요. 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길. 박 여사가 멈춰 섰어요. 기나, 네, 어머니. 너 왜 나를 돌봤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린이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니까요. 뭐?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했던 분이니까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박 여사님, 린 씨, 건강하세요? 집안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었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린과 박 여사는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죽과 반찬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기나, 네? 너 내 딸이 돼줄래? 린이 놀라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내 딸. 그래도 될까? 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어요.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은 완연히 찾아왔고 집 마당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린과 박 여사는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제가 심은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딸 참 착하네. 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박 여사는 린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린도 박 여사를 엄마라고 불렀죠.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린이 옆에 있어서인지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우리 딸이 데리고 나왔어요. 보기 좋아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박민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민호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라니. 아, 들어오세요. 남자가 거실에 앉았어요. 그는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어서요. 무슨, 박민호 씨 사고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날 민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저를 태우러 오는 길이었어요. 린이 남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날 제가 차가 고장나서 민호 씨한테 부탁했거든요. 태워달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부른 바람에 민호 씨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린은 말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럼 남편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부르지 않았으면 민호 씨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1년 넘게 고민했어요. 용기가 안 나서. 괜찮아요.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남자가 놀란 얼굴로 린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친구를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니까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린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네요. 그날 밤 린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린이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린에게.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대하는 거 알아. 내가 더 자주 집에 있었어야 하는데 일 핑계대고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정말 미안해. 린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변하셨어.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린이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만약 내가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까? 엄마를 떠날까? 그래도 괜찮아.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니까. 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린이 박 여사에게 아침을 차려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리나, 앉아봐. 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린이 박 여사 앞에 앉았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실 나 기억이 다 돌아왔어. 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다 기억나. 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리나. 엄마. 사실은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건 아니야. 린이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 예쁘고 착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뻤지. 그런데 왜 두려웠어. 두려웠다고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를 너한테 빼앗길까봐 내 유일한 아들이 나를 버리고 너만 사랑할까봐. 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민호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네가 오면서 민호가 너만 보는 것 같았어. 엄마. 그래서 널 미워했어. 아니, 미워하려고 애썼어. 그래야 안 두려울 것 같아서. 박 여사가 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호가 죽고 네가 떠나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엄마, 그만하세요. 아니야. 이 말은 꼭 해야 해. 리나,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돌아와서 나를 돌봐줬어. 사랑하니까요.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등기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린이 편지를 열어봤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고 박민호 씨의 유언장 집행에 관한 통지입니다. 박민호 씨께서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린의 손이 떨렸어요. 하나, 모든 재산은 아내 인에게 상속한다. 둘, 단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린이 책임지며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것을 조건으로 한다. 린의 눈이 커졌어요. 셋, 만약 린이 어머니를 버리거나 학대할 경우 모든 상속은 무효가 되며 재산은 공익법인에 기부된다. 린은 편지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니.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무슨 편지야? 유언장이요. 유언장? 린이 편지를 박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박 여사가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녀석,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호가 유언장 쓰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엄마, 미안하지만
니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궁금했어. 내가 정말 날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유산 때문에 온 건지. 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지켜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유산 같은 거 전혀 몰랐어. 그냥 순수하게 날 돌보려고 온 거였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해.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리나, 이 집은 네 것이야.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네 것이고 다 가져. 싫어요. 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박 여사가 린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조카가 다시 나타났어요. 유 원장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죠. 유 원장이 있었다고요? 왜 우리한텐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말도 안 돼. 고모 재산이 왜 당신한테 가요? 내 아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나도 동의해. 리니가 이 집 주인이야. 고모,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그만해. 리니는 내 딸이야. 너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딸이야. 조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 있니? 돈 때문 아니고서? 조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고모! 나가라고 했어. 조카가 화난 얼굴로 나갔어요. 린이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시원하네. 그날 밤 린과 박 여사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기나. 네. 엄마? 너 진짜로 왜 나를 돌봤어? 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왜 돌아왔는지.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뭔데? 린이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제가 용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용서? 네. 엄마를 미워했던 제 자신을, 남편을 지키지 못한 저를, 약했던 저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엄마를 돌보면서 제가 용서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기나. 엄마를 사랑하면서 저도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너 때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린과 박 여사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죠. 오늘은 린 씨와 박 여사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축하요? 우리 마을에서 효부상 주기로 했어요. 린 씨한테. 린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받아. 너 자격 있어. 정말 대단해요, 린 씨. 우리 모두 본받고 싶어요. 저희가 오해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여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죠. 하지만 리니는 저를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줬어요. 진심으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린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진짜 딸이에요. 린이 울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나서. 박 여사가 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린과 박 여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로 이어진 게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1년이 흘렀어요. 마당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린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린아,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네, 엄마. 알았어요. 박 여사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치매 증상도 안정됐고 약을 꾸준히 먹으며 일상생활도 거의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가득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김치찌개 맛있다. 역시 우리 딸 손맛은 최고야. 엄마가 레시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네가 끓이니까 더 맛있어. 두 사람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린아, 오늘 뭐 할 거야? 오늘은 복지관에서 봉사 가기로 했어요. 또, 어제도 갔잖아. 괜찮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린은 이제 마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노인분들을 돌보고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있었죠. 우리 딸 참 착해.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뭘? 사랑하는 방법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고마워. 오후 마을 복지관. 린은 새로운 베트남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맨날 화내세요. 젊은 여성의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린은 그 자국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어요.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고 싶어요. 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그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니도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맞았어요. 많이. 그리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들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두렵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린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증거예요. 린이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젊은 여성이 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녁 린과 박 여사는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민우야, 엄마 왔어. 린이랑 함께. 린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린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린이가 엄마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사랑해줬어. 내가 고른 사람답게.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평생. 기나. 약속해요. 엄마를 끝까지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남편의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린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떡을 좀 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린에게는 이 평범함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고요. 박 여사가 멈춰 섰어요. 기나. 네?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박 여사가 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집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예전 결혼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린과 박 여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마을 행사에서 찍은 사진,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꽃밭에서 찍은 사진, 행복한 순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 사진 많이 늘었네. 네, 더 많이 찍어야죠. 그래. 앞으로도 계속. 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리나, 너 후회한 적 없어? 뭐요? 나를 돌본 거, 다시 돌아온 거. 린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후회했어요. 그랬겠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어요.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었죠.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엄마를 통해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 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리나. 정말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린이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의 붉은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린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자국들이 자신을 만든 증거라는 것을,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상처는 사라져도 그게 가르쳐 준 건 남는구나. 린이 박 여사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하지만 따뜻한 손.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며칠 후 린은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을 위한 자리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린이 앞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린이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았어요. 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린이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진짜 엄마처럼 사랑하는 분이에요.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아파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게 일어났던 것처럼.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또 1년이 지났어요. 린과 박 여사는 이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여기 정말 따뜻하네요. 편히 쉬다 가세요. 우리 딸이 정성껏 준비한 집이에요. 손님이 웃었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효녀시네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린과 박 여사가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린과 박 여사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리나, 만약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린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오래오래 저랑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린이 잠시 생각했어요. 슬플 거예요. 정말 많이. 그치.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왜?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코스모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춤을 췄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린이 박 여사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고마워. 현관문이 닫혔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안는 모습. 사랑은 때로 아픔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상처가 치유로 변하는 기적. 린과 박 여사는 그 기적을 만들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했습니다. 손등의 붉은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았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린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픔을 견디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미움과 싸우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린과 박 여사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아름다운 여정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